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두 상수라고 했으니까 문자 아닙니다. 문자 아니고요. 어떤 수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x가 어딜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요? 3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4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소리는 뭐 한다? 뭐 한다? 수렴한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확인을 해봤는데 분모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죠? 3, 0. 분모 전체가 0을 향해 가고 있죠. 맞죠? 그러면 분자가 0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이 결과는 수렴이 아니고 뭐예요? 발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자가 반드시 어딜 향해 가야 돼요? 0을 향해 가야만 수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만약에 fx랑 gx가 있어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요. 근데 결과값이 수렴해요 라고 하면 fx랑 gx는 둘 다 0으로 수렴합니까? 아니요, 그건 몰라요. 그냥 이 상황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분모가 내가 지금 저렇게 상수가 아닌 어떤 미정계수가 아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fx가 알고 있는 정보예요. x가 a를 향해 가고 있을 때 fx가 0을 향해 간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분모가 0을 향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수렴해요. 분자 어떻게 돼야 돼요?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해요. 그래서 0인자가 약분되어야만 수렴합니다. 안 그러면 뭐 한다? 발산한다. 자, 하나 더. 내가 L이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분모를 확인할 수 없고 분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분자가 0을 향해 가요. 분모가 만약에 0으로 수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0이 아닌 수 분의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즉 몇으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L이 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또 이런 상황이면 분모가 0으로 받아쳐야죠. 오케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1번 문제를 보면 자,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0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분자는 반드시 어디를 향해 가야 한다? 0을 향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인수가 존재해야 한다? x-3이라는 얘가 존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하고 어쩌고 저쩌고죠. 그러면 나는 얘랑 얘끼리는 약분이 가능해. 왜 약분이 가능하지? 우리가 약분하려면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하는데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어디 숨어져 있어? x가 3을 향해 간다라는 극한의 저 기호는 x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a가 될 수 없다. x는 3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분 가능합니다. 그럼 0인자가 다 제거된 상태이잖아. 나 여기 지금 어떤 수가 있는지 모르지? 근데 x에다 뭘 대입했어? 3 대입했지. 그럼 3에다가 물음표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4가 나와야 돼. 그럼 물음표는 뭐야? 11. 그럼 플러스 11이라고 파악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하면 아래식과 똑같으니까 a는 몇이고요? A는 8이고요. B는 마이너스 33이다 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제가 지금 풀이하는 부분을 영상 찍어두고 싹 영상 또 톡방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어줄 때는 되게 적극적으로 대답 위주로 그리고 생각 위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로는 저 부분을 다시 풀어보고 모르면 영상 보고 이렇게 활용합시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성립하게 하는 상수 A, B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3분의 1로 뭐 하고 있는 상태? 수렴하고 있는 상태. 근데 우리 이번에는 분자를 확인할 수 있네. 분자가 어딜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럼 분모가 0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우린 수렴값이 어디로? 0으로 가야지. 근데 0이 아니잖아. 그러면 분모가 뭐로 맞받아쳐야 돼? 0으로 맞받아쳐야 돼. 그러니까 x 빼기 1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0인자끼리 약분을 했어. 남은 인수가 1차식이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맞지? 그러면 여기에다 1 대입했을 때 분모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몇이 필요해? 플러스 2가 필요해. 오케이. 그러면 분모식은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도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볼 건데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b라고 주어져 있죠. 이거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근데 분모가 어디를 향해 가요? 0을 향해 가요. 다시 한번 분모가 어디를 향해 가요? 0을 향해 가요. 그럼 분자 또한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0을 향해 가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 수렴이 아닌 발산해 버리니까요. 오케이. 잠깐만. 만약에 여기서 하나만 디테일 잡을게. 서술형 풀이라면 방금 그 말을 어떻게 할까? 말 그대로 x 분모가 0을 향해 가기 때문에 분자가 0을 향해 가야 한다라고 써야 할까? 만약에 서술형 포인트로 잡아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갔을 때 x가 0이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지금 뭐가 0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분모가 0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루트 3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4 또한 0이다 라고 써주면 이 말이 분모가 0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분자가 0으로 가야 한다 라는 수식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럼 얘를 확인해야 하는 거잖아. 맞지? 우리가 극한값을 따져줘야 하긴 하는데 y는 루트 3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4 무리함수 연소함수죠. 그 다음 무리함수 또 연소함수죠. 연소함수에서 연소함수를 뺐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연소함수예요. 그러니까 연소함수이므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뭐 써주면 되고요. 아니면은 바로 들어가도 되죠. 루트 3 여기다 0 대입하기로 했지. 그럼 a 빼기 루트 4가 뭐다? 0이다 라고 바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대입이 아니고 여기에서 극한으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연속 조건을 알고 있으면서 서술형 쓸 때 되게 그 디테일을 안 잡아요. 분모에다 0 가니까 분자에도 0 대입해서 그냥 루트 a 빼기 루트 4가 0이다 라고 해버려요. 이 이유가 빠져 있어요. 서술형 쓸 때 극한으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왜 극한값 안 따지고 함수값으로 따져요? 어떤 조건 들어가서 연속 조건까지 완전 논리적으로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므로 a는 뭐다? 4다. a가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4인 상태니까 내가 여기다 4를 넣고 나서 여기도 4를 넣고 나서 분모가 0을 향해 가죠. 분자가 어디를 향해 가요? 0을 향해 간다 세팅해놨죠. 그럼 0분의 0꼴을 우리가 뭐 하죠? 뭐를 제거한다? 0인자. 뭐라고? 0인자. 뭐라고? 0인자. 오케이?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인수 걔를 0인자. 오케이? 그럼 분모 분자를 0인자로 약분을 해야 하는데 분모는 0인자가 뭐야? x지. 분자 0인자 분명히 있을 텐데 분자 0인자가 뭐로 숨어 있어? 지금 어떤 식으로 숨어 있어? 무리식으로 지금 숨어 있지. 그러니까 그 무리식에 있는 0인자 꺼내려면 유리화 시켜주면 되는 거지. 합당한 이유죠. 그러니까 분자의 유리화를 시켜줍니다.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해요? 루트 3x 플러스 오케이. 얘 좀만 길게 쓸게. 루트 3x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4x 플러스 4 분의 x인데 분자 분모에다가 각각의 합차 공식 루트 3x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4x 플러스 4 그 다음 분모 루트 3x 플러스 4 플러스 루트 4x 플러스 4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네. 오케이. 자 분모는 뭐 전개할 필요 없고 분자가 중요한 거지. 분자 전개하면 3x 플러스 4에서 4x 플러스 4를 뺐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되는 거지. 0인자 나왔지. 오케이. x가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0인자끼리 약분해버리고 남은 것은 우리 이제 연소함수니까 그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분자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분모는 루트 4 더하기 루트 4니까 2 더하기 2니까 4로 가는 거지. 왜요? 그렇지.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때문에 분자가 수렴하고 분모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로 수렴한다. 왜요에 대한 대답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오케이? 딱 타이밍상 알잖아. 마이너스 4분의 1. 아 근데 진짜 중요해.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이제 좀 속도 좀 높여보죠. 뭐분의 목소리예요? x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분모의 x 저것 때문에 무조건 어디를 향해 가요? 0. 그러니까 x는 0인자 맞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곱해진 얘 있죠? 여기에 x에다 0 대입해봐. 0. 쟤 0인자 있어. 숨어져 있어. 그러니까 쟤 뭐 해줘야 돼? 유리화 해줘야 돼. 다시 분모의 0인자 지금 일단 최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최소 2개야.
최소 2개야. 더 있을 수 있어. 일단 여기 영인자 하나 확보한 거잖아. 오른쪽에다가 대입했는데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기에 영인자가 몇 개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 그 다음 분자 영인자 있어? 영인자 있는지 물어보는 게 뭐야? 대입했을 때 0이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0 되지? 그럼 저기는 적어도 영인자가 몇 개 있다? 1개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분모 분자 싹 다 유리화 해줘야겠네? 왜 유리한다? 루트식 있으니까? 루트식이 있으니까 그냥 유리화해요? 아니에요. 영인자를 꺼내려고 유리화하는 겁니다. 루트가 있다고 냅다 유리화하려고 하지 말고요. 영인자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유리화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기존에 x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9 플러스 x 마이너스 3 있고요.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 있죠. 그러면 일단 너부터 유리화하려면 1 루트 1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 필요하죠. 그러면 분모도 안 주면 섭섭해 하니까 쓰고, 그 다음에 분모 너도 루트 9 마이너스 9 플러스 x 플러스 3 분자 루트 9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9 플러스 x에서 9를 뺐으니까 x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냥 0인자 x로 나오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 0인자 1 플러스 x 제곱에서 1을 뺐으니까 x 제곱이네. 0인자 지금 여기 이렇게 약분되네. 그러면 그냥 여기에 대한 이야기지. 자, 여기 0인자 있는지 또 확인해봐. 내가 적어도 분모엔 2개, 분자에는 적어도 1개 있다 했잖아. 분모 0인자 있어 없어? 없지. 분자 0인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유리화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유리화 해버리잖아. 그럼 다시 이 문제 된다. 질문이 예전에만 나왔던 질문이야. 이렇게 나와서 또 무리식 나와서 유리화를 해요. 그랬더니 또 0인자가 생겨요. 그래서 또 유리화를 해요. 선생님 이거 어디서 끝나요? 유리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네, 숨어있는 0인자를 찾아내려고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모 0으로 안 가고 분자 0으로 안 가네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예요? 네, 대입해요. 대입해도 되는 이유는 분모가 무슨 함수니까? 연소함수. 분자도 무슨 함수니까? 연소함수니까.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 분모는 루트 1 더하기 1, 분자는 루트 9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분모는 몇? 2, 분자는 6. 왜요? 극한에 대한 기본 정의, 기본 성질 때문에. 그럼 2분의 6이니까 답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3에 7배니까 21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5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분모가 x 빼기 2인데 분자가 fx 빼기 3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딜 향해 가요? 5를 향해 가요. 맞죠? 그러면 5x 10 한 다음에 나 지금 분모에 몇 배를 해버린 거야? 5배 한 다음에 플러스 3 해버리면은 약분해버리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분모가 지금 x 빼기 2잖아. 얘가 지금 x 빼기 2에 5배잖아.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 있는 거 없애버렸잖아. 그럼 분자가 5x fx가 5x 마이너스 7이면은 이거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 5x 마이너스 7 제곱해서 극한값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fx가 1차 함수라고 써져 있어? 없지. 그냥 함수라고 적었지. 다항 함수기는 해? 그것도 몰라. 너희들 보통 그 x가 0을 향해 갔을 때 0인자 x로 많이 생각하지? 얘들아, sin x도 0인자야. x가 0을 향해 갔을 때. 얘들아, 탄젠트 x도 0인자야. a의 x제곱 빼기 1 너도 0인자야. 맞지?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어. 선생님, 그러면 fx를 5x-7이라고 풀었는데 저러면 답 안 나와요? 나와요. 왜 나오는 거에 대한 이유를 붙이자면, 여러분, 제가 a 더하기 b가 3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근데 5-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를 했어요. 이 결과를 찾고 싶어요. 오케이? 근데 내가 a, b가 2개 더해서 3이잖아.
그 중에 예시를 너 2 가져가고 너 1 가져가 볼게. 그래도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면 3 빼기 1. 그래서 답이 2. 그럼 답 2 맞아요? 아니에요? 답 2 맞아요. 다른 조건이 없죠. 만약에 여기 2, 2일 때 답이랑 1, 2일 때 답이 달라진다면 질문 자체를 못해요. 결과값이 하나가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거 전개해버리면 뭐야? 5-a 더하기 b잖아. 그럼 그대로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a, b가 어떤 결과에도 a 더하기 b가 3이다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요. 그런 이유로서 fx에다가 5x-7이라고 했을 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서술형 좋은 풀이는 아니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집중. 일단 얘부터 다 뜯어가고 시작하자. 수렴하죠. 분모가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분자 어딜 향해 가야 돼요? 0을 향해 가야 돼요. 분자 어딜 향해 가야 한다고? 0을 향해 가야 한다고요. 분자 0을 향해 가면 F2는 3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fx 빼기 3이 0이잖아요. 네. 그럼 fx가 3이요. f2가 3 아니에요? 분모가 0을 향해 가고 있죠. 분자도 0을 향해 가겠죠. 네. 가야 하죠. 그럼 분자가 0을 향해 가려면 f2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3을 향해 가니까 f2는 3 이라고 써버리면 여기서는 감점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fx가 언제 연소함수라고 했죠? 3. 안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고 있을 때 x 빼기 2가 어딜 향해 가므로 0이므로 리미트 x 빼기 2가 fx 빼기 3을 향해 갔을 때 어딜 향해 간다? 0이다. 그러면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갔을 때 fx는 몇이다? 3이다. 극한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찝찝한 게 선생님 이거 막 맘대로 이항해도 돼요? 아니요, 이항 맘대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왼쪽은 극한값이고 오른쪽은 결과값이니까요. 왼쪽은 극한이고 오른쪽은 결과값이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항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저기서 왜 저기 마이너스 3이 이항 됐죠? 아니요, 이항 아니라고요. 뭘까요? 네, 기본 성질 때문이에요. 자, 설명해 볼게요. x가 2를 향해 가고 있어요. fx 빼기 3이 어딜 향해 가요? 0으로 수렴하죠. fx 빼기 3이 0으로 수렴한다고요. fx 빼기 3이 0으로 수렴한다고요. 왜 fx 빼기 3이 0으로 수렴해요? 분모가 어딜 향해 가고 있으니까 0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분자가 0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결과값이 발산해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자에 있는 fx 빼기 3은 반드시 어딜 향해 가야 돼요? 0을 향해 수렴해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y는 3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3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3이라는 함수는 x가 2를 향해 갈 때 어디로 수렴해요? 3을 향해 무조건 수렴하죠. 맞아요? 그럼 나 지금 수렴하는 함수 몇 개 지금 찾아냈어요? 2개 찾아냈죠.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세팅이 됐네요. 두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0이 아닌 나눗셈이 모두 다 뭐한다? 수렴한다. 그럼 나 두식 뭐 해버릴 거야? 더 해버릴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갔을 때 내용물 더해버리면 뭐가 돼? fx는 뭐가 돼? 3이 되는 거야. 이거 2항이야? 아니야, 2항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로 여기 안에 있는 마이너스 3이 우변으로 넘어간 거야. 뭐 넘어갔다는 의미에서는 2항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넘긴다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뭐 때문이라고?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써먹으라고. 너희 문제 풀 때 이건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다 하면서 마 3을 넘기겠냐고. 그냥 대충 이항하고 나서 뭐지?
이거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인가? 라고 의심하고 풀어버리면 그게 맞다고. 그걸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알겠어? 다시 이제 fx는 어디를 향해 가? x가 2를 향해 갈 때 3을 향해 간다 찾아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물어봤거든. fx가 어디를 향해 가요? 3으로 수렴하죠. 그럼 fx 곱하기 fx는 어디를 향해 가요? 9로 수렴해요. 왜요?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얘 9로 가고 여기 마이너스 9로 가죠. 그럼 분모 어디를 향해 가요? 0으로 향해 가죠. 뭐 또 내가 왜요? 라고 하면은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요. 수렴하는 값과 수렴하는 값을 지금 뺐으니까 그 결과도 수렴하는 값이죠. 오케이? 그럼 분모가 지금 뭐예요? 0인자죠. 분자 뭐예요? 0인자죠. 맞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약분 해줘야 돼요. 약분. 오케이? 그럼 분자의 0인자 그대로 나와있죠. 분모의 0인자 뽑아줘야겠네. 분모 0인자 저거 어떻게 정리해? 합차. 네, 합차 공식으로 풀어줍니다. 집중.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분모가 fx 빼기 3이랑 fx. 그 다음에 f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분자가 x 빼기 2 이거지. 그럼 집중. 이거 0인자 아니야? 온라인. 이거 0인자 아니야. 쟤 몇으로 수렴해? 6으로 수렴하느냐. 얘가 0인자야. 얘는 0인자지. 그럼 fx 빼기 3분의 x 빼기 2가 뭐야? 0 fx 빼기 3분의 fx 빼기 3분의 x 빼기 2가 뭐야? 5분의 1. 네, 5분의 1이에요. 이거 저거 막 5 있는 거 뒤집어도 돼? 왜? 극한의 기본. 네. 나눈 거죠. 1이 어디로 가요? 상수함수 y는 1은 어디를 향해 가요? 1을 향해 가죠. 그러면 1이라는 수렴하는 함수랑 x 빼기 2분의 fx 빼기 3이 수렴하는 함수죠. 한 덩어리로 보세요. 그럼 두 함수 뭐 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둘 다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향해 가요? 5분의 1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 분모 6 그래서 30분의 1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를 처음부터 풀어가는 친구랑 여기서 단순하게 f2는 3이다 라고 해가지고 적절히 막 x 막 빼기 2 더 막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친구랑은 뒤에 이제 진짜 문제들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어렴풋이 수투를 그 미적분 원을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알겠죠? 오케이. 지금 물 마시고. 자, 다시 5번 빠르게 진행합니다.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3이 어딜 향해 간다? 5로 수렴하는 함수입니다. 오케이? 제가 말한 함수는 fx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x 빼기 2분의 fx 빼기 3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자체가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fx 빼기 3 fx 더하기 3 분의 x 빼기 2 있죠. 지금 의도적으로 방금 네모친 거의 역수 형태를 지금 뽑아낸 거죠. 맞죠? 그러면 일단 보라색 네모는 어디를 향해 가고요? 5분의 1을 향해 가고요. 이유는 당연히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고요. 그럼 나 이제 fx만 어디를 향해 가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네. 그러면 분모가 어디를 향해 가니까 0을 향해 가니까 그러면 분자에 있는 fx는 어디를 향해 가요? 0을. 지금 분자 fx 빼기 3이 0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럼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때문에 fx는 어디를 향해 가요? 3. 네, 3을 향해 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f2가 3이다 라고 저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얘 어디를 향해 가요? 6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30분의 1이에요. 한 덩어리로 보는 거 중요합니다. 오케이? 계산할 때마다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써야 돼요. 사실. 써주면 당연히 좋아요. 써주면 당연히 좋은데 저기 풀이 과정에서 간점 요소의 가장 큰 몫을 가져가는 것은 이걸 썼는가요?
이걸 F2가 3이다라고 쓰지 않았는가 여기가 더 중요해요. 그럼 하나하나 들어갔을 때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이걸 써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공통수학 1 처음 중간고사 할 때 예를 들면 A 더하기 1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그 다음 A 더하기 B 더하기 1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서술형에서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 돼요? 아니면 중간에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 A 빼기 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므로 이거 써줘야 돼요. 그건 선생님 취향이에요. 선생님 만약에 저게 되게 깐깐하게 해버리면 감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고요. 저거에 배점 없으면은 근데 저걸 괜히 써버리면 시간 낭비고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시간이 많이 남는다 하면은 감점 요소 없게끔 만드는 거고 아직 검토할 시간도 없는데 하면은 그런 건 빼고 정확하게 감점 될 요소만 피해가야죠. 오케이? 자, 물 마시고 후딱 갔다 와. 아니 지우 거 뺏어 마셔. 자, 6번 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x, x 빼기 1,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어요. a는 절대 뭐가 아닙니까? 0이면 a는 절대 0이면 안 돼요. a가 0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 3차 3차가 아니고 2차 돼버리는 거지. 오케이. 일단 3차 함수 때문에 a는 0이 아니야. 이런 조건들 이제 놓치면 안 돼. 문제에서 쓰든 안 쓰든 놓치면 안 돼.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분모에 x, x 빼기 1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에서 0인자 누구야? x. 너가 지금 0인자인 거지. 네. 맞아? 그 다음에 나 오른쪽도 한 번만 더 써볼게.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분모가 x, x-1 똑같은 형태거든? 근데 이번엔 누가 0인자야? x-1이 0인자지. 분모에 0인자가 있어. 근데 만약에 분자에 0인자가 없어버리면 0을 수렴할 수가 없죠. 발산해버리죠. 맞죠? 그러니까 분자도 지금 fx라고 써져 있는데 x, x 빼기 1, ax 플러스 b에서 누가 지금 0인자로 맞춰주고 있어요? x가 지금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0분의 0꼴이 지금 처리가 된 거예요. 오른쪽도 똑같은 함수인데 x, x 빼기 1, 그 다음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그럼 또 누가 0인자로 맞춰주고 있어? x 빼기 1, x-1이 0인자로 맞춰주고 있으니까 수렴 가능하단 말이야. 맞아? 근데 여기에 수렴값이 각각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뭐 해버리면 돼요? 대입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x 빼기 1, x 빼기 1은 약분 안 해요? 0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약분을 필수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돼요? 해도 되죠. 당연히 똑같은 식이니까 약분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약분을 안 해도 됩니다를 설명하는 거고요. 0인자는 무조건 약분해야 하고요. 오케이? 약분 안 하더라도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여기 몇이에요? 마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 1. 그럼 알아서 극한값에 계산하면서 약분이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뭐 약분하는 거에 집중해라. 0인자. 그리고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너 이제 막 한 달 정도 숙달이 됐어. 그러면 이것도 약분한다? 얘도 약분한다? 처리되죠? 하면서 설명하겠죠. 그러면은 남은 식에다가 x에다 0 해버리면 b라고 해도 돼요? 왜 대입했어요? ax 플러스 b가 무슨 함수니까? 연소함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b는 뭐고요? 1. 자, b 1이라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1 너가 뭐예요? 마 1이죠. 그럼 a는 뭐예요? 마 2고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a가 0이 아니다. 전제조건 만족시키니까 순서상 찾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지금 풀이과정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공부하거나 연산으로만 해버리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지금 제가 다 잡고 있어요. 기본, 대표 문제 이렇게 풀어주세요. 지금 공부할 때 진짜 방학 때 이렇게 공부해주세요. 특히 미적분 2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거 디테일 못 살리면 미적분 2 점수 안 나옵니다. 알죠? 오케이. 자, 7번 보겠습니다. 최고차이 계수가 몇이에요? 1인 2차 함수가 있어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고 있는데 fx 더하기 x 빼기 a 분의 fx 빼기 x 빼기 a가 5분의 3이래요. 맞죠? 그럼 우리는 뭐 그냥 극한값보다는 대입해가지고 함수값으로 먼저 판단을 해요. 그래야 영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잖아. 그럼 분모는 대입을 해버리면 fa 더하기 0이네? 맞지? 다시 분모가 뭐라고? fa 더하기 0이지. 분자는 fa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이지. 그럼 결국 뭐 분의 뭐야? fa분의 fa가 되는 거지. 그러면 뭐 나와야 돼? 1 나와. 1 나와야 하는데 뭐래? 5분의 3. 그게 가능해? 지금 이 단순한 풀이 과정 중에 허점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0이죠. FA가 0인자야. FA가 0인자라고. FA가 0인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5분의 3으로 수렴하면 안 돼. 무조건 몇으로 수렴해야 돼? 1로 수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계속 생기는 모순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0이야. 너희들이 맨날 계산해서 실수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0이야. 분모를 0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런 것들. 밑이 0이고 지수가 0이에요. 항상 문제를 0이 일으킨다고요. 0분의 0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순점을 비틀어 버리려면, 상황을 뒤집어 버리려면 0으로 무조건 떠올리라고. 오케이. 다시 한번 7번을 봤을 때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게 분모가 FA를 향해 가고요, 분자가 FA를 향해 간다라고 판단이 들어야 돼요. 그럼 약분해버리면 1로 수렴해야 하는데 어떻게 5분의 3으로 수렴하지? FA가 뭐구나? 0인자구나. 그러면 FA, X는 반드시 어떤 식이 있어야 돼? X-A.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상태에서 X-A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X-B 정도를 쓰자. B는 지금 몰라. 나도 몰라.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대입을 해보는 거야. X 빼기 A, X 빼기 B 더하기 X 빼기 A 분의 X 빼기 A, X 빼기 B 빼기 X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0인자끼리 뭐 묶어줘도 되겠지만 바로 처리 가능하지 않니? 맞지? 분모 분자를 X 빼기 A로 약분을 해버린다면 분모 뭐 남아? X-B 플러스 1 분의 X-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봐. A 빼기 B 더하기 1분의 A 빼기 B 빼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또 이제 너희들이 의심할 것은 쟤가 0인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의심해 본다면 만약에 분모가 0인자면 분자가 0이 될 수 있습니까? 분모가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분자는 그것보다 이만큼 작은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네요? 그럼 뭐예요? 발산하죠. 만약에 분자가 0으로 가고 있는데 분모 같이 0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0분의 0꼴이 안 나오죠. 그러면 뭐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는데 결과값이 몇이에요? 아하! 저기 0인자 없구나. 그러면 너가 5분의 3인 거죠. 그럼 대각선으로 곱하면 3a 빼기 b 더하기 3과 5a 빼기 b 빼기 5가 서로 같은 거네. 그러면 2a 빼기 b가 뭐다? 8이니까 a 빼기 b가 뭔데? 3대. 맞지? 근데 우리 지금 fx는 0이라고 해버리면 두 분이 뭐야? a랑 b지. 걔가 알파랑 베타래. 근데 우린 두 근의 차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 두 근의 차가 구해져 있네.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야. A랑 B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 식이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보자. 8번. fx가 무슨 함수? 다항함수. fx가 무슨 함수? 다항함수. fx가 무슨 함수? 다항함수. 오케이? 얘들아, 다항함수라는 힌트가 주어지면 너희는 어떤 생각부터 해야 돼? 좋아. 잘 길들여져 있어.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미적분 원 들어가기 전에면 다항함수라는 힌트가 제공되면은 뭐부터 의심해야 돼? 첫 번째는 차수야. 다항함수가 주어지면 너희가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차수가 몇인데야. 우리가 보통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몇 차 함수 정도 주어져 있어. 그럼 만약에 차수가 나왔어. 그 다음 궁금해하는 게 뭐야? 계수야. 최고차의 계수. 너희들이 받았던 힌트 잘 생각해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다. 이런 힌트를 많이 받았다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에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첫 번째 fx가 다항함수인데 x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무한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분모는 x의 세제곱이죠. 몇 차? 3차. 근데 분자는 fx죠. 몰라요. 몇 차인지 몰라요. 근데 그 결과값이 뭐래요? 0이래요. 자, 잘 생각해봐. fx가 만약에 4차야. 그래버리면 발산해요. 5차야. 발산해요. 4차 이상부터는 수렴할 수가 없다고요. 발산한다고요. 그러면 3차라면요? 안 돼. 계수분의 계수가 되니까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안 돼. 없어요. 그러면 fx는 몇 차 아니면 몇 차야? 2차 아니면 1차란 소리야. 그러니까 첫 번째 힌트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2차 또는 1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상수함수는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상수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fx의 가능성이 2차, 1차, 3수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을 보면은 분모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5로 수렴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수함수 떨어졌죠. 그럼 뭐거나 뭐예요? 2차. 2차거나 1차예요. 맞죠? 그러면 fx를 제가 x 곱하기 ax 플러스 b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2차 또는 1차가 돼버려요. 선생님 2차인데요? a가 뭐일 수 있어요? 0일 가능성을 지금 제가 열어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fx가 x 곱하기 ax 플러스 b일 때 방정식 fx는 x 한근이 마이너스 1이에요. x ax 플러스 b는 x 이걸 방정식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해서 x로 묶어버리면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성립해요? 안 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소리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 돼야 하는 거죠. b가 뭐예요? 2a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러면 fx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x 곱하기 ax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자 어디 찾아낼 수 있는지 보자. f2를 찾아내잖아? 그러면 1 곱하기 a 더하기 2a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3a 더하기 1이 답이야. a 어디에서 찾아? 자 다시 나머지 정리 너희 공부했을 때 잘 생각해봐. 내가 힌트가 2개 필요하잖아. 그럼 위에 조건에 힌트가 딱 2개 주어져 있어.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정말 내가 몇 개 필요했을 때 딱 간결하게 필요한 정보만 주는 정말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던 단원이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단원 중 하나예요. 미적분 1은 논리적인 단원이에요. 정말 논리적인 단원이에요. 방금 풀이과정 봤듯이 기본 문제도 무조건 다 파봐야 돼요. 그럼 그런 논리적인 풀이 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이 막 주절해서 여러분을 언어로서 괴롭히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다가 방금처럼 A가 어디서 나왔지? 라는 상황이면 여러분이 지금 위에서 힌트를 분명히 빼먹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다시 한번 차분하게 가져가면서 나 이 힌트 다 썼나? 이 힌트 다 썼나? 하면서 점검하면서 내려와야 돼요.
오케이? 자, 어디 안 썼을까요? 5 안 썼어요. x분의 fx가 5로 수렴한다 해서 우리가 수렴한다에만 집중했지 5로 수렴한다 5를 안 썼어요. 그럼 여기를 다시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ax 플러스 2a 플러스 1이니까 0인자 없애버리고 x에다 0 대입해버리면 2a 플러스 1이 뭐예요? 5. 오케이? 그럼 a는 2. 그럼 a가 2니까 7. 7. 아마 위에서 a가 2인 것을 찾아내고 문제를 접근했으면 훨씬 그 a 빼기 b 뭐 a랑 b에 대한 식이 아니고 그냥 바로 b 값이 결정될 겁니다. 오케이? 자, 9번 보겠습니다.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어. 여러분, 다항함수가 주어지면 뭐부터 의심돼야 돼요? 차수. 오, 공부 잘 돼 있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차수가 제일 먼저 궁금해야 돼요. 근데 지금 x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첫 번째 힌트가 무한. 무한을 향해 가고 있죠. 분모가 몇 차예요? 1차 1차죠. 분자에 마이너스 x 제곱이 있는데 1차가 될 수 있어요? x 제곱 플러스 2x. 네, fx가 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x 제곱이랑 뒤에 있는 마이너스 x 제곱이 소거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방금 원석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럼 이제 개수분의 개수가 2가 나와야 하는데 분모의 개수가 지금 1이니까 분자의 개수는 2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 다음 플러스 어떤 값이 있겠죠. 근데 그 다음 힌트가 분모의 0인자였네요. 그러면 당연히 너도 0인자를 가져가야겠죠. 그러면 x에다가 뿔4. 뿔 4가 필요한 거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x 빼기 2x 더하기 4 해버리면 0인자 바로 확보됐으니까 x는 몇이다? 그 a는 몇이다? 6이다 라고 바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8번과 9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한분의 무한꼴은요, 여러분 다항함수의 앞 대가리 쪽을 힌트를 줘요. 몇 차인지, 그 다음 두 번째 최고차의 개수가 몇인지. 무한분의 무한꼴은 다항함수의 앞 대가리에 힌트를 준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0분의 0꼴은 남은 미정계수를 확보할 수 있게 준다. 그럼 8번과 9번 같이 무한분의 무한꼴과 0분의 0꼴이 같이 병행해서 나올 건데 무한분의 무한으로 먼저 차수, 앞쪽, 최고차의 개수 다 확보를 하고 0분의 0꼴로 남은 미정계수를 처리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자, 됐죠? 함수 fx가 피스 펑션으로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걸 이제 조각 함수라고 하는데 뭐 대수할 때도 종종 받고 뭐 공통 수학 할 때도 종종 받죠. 근데 이제 여기 미조건 원부터는 그냥 메인이에요. 메인. 피스 펑션이 기본이에요. 애초에 1단원이 극한이죠. 극한이 존재할 가능성. 극한이 존재한다. 필요충 무조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야. 그럼 기본적으로 너희한테 제공되는 게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게 준다고. 그래야 너희가 붙일 거니까. 연속 조건도 마찬가지야. 극한값 존재해야 돼. 함수값 존재해야 돼. 그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래야 연속이지. 맞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희한테 제공될 때 다 찢어놓고 너희한테 만들어봐. 이 제공이 시작이야. 그러니까 저 피스 펑션이 여기 미적분 1에서 메인 함수야. 물론 미적분 1의 메인 함수는 3차 4차 함수입니다. 오케이? 극한 파트에서 피스 펑션 당연한 거야. 아직 저거 쫄면 안 됩니다. 이제 자 보겠습니다. fx가 x 빼기 3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인데 x 빼기 3이면은 함수가 아니잖아요. 나눠요. 약분. 어? 약분이요. 약분하는 것도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x 3이요. 네, 함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조건이 아니잖아? 그러면 쟤는 함수가 아니에요.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0분의 0꼴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0으로 진짜 가버리잖아요. 0분의 0꼴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극한일 때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x가 3이 아닐 때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지 않고 있죠. 네. 그러면 얘는 연소함수입니까? 네. 왜요? 연속에 대한 기본 성질 때문에요. 연속에 대한 기본 성질이 뭐예요? 두 함수가 뭐 할 때? 재현아, 다음. 연속함수의 기본 성질 기억나? 이제 막 로딩하고 있지? 자, 집중해봐.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두 함수가 뭐 할 때? 수렴할 때. 덧셈, 뺄셈, 곱셈, 0이 아닌 수에 나눗셈이 다 수렴한다. 이게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연속에 대한 기본 성질. fx랑 gx가 뭐 할 때? 둘 다 연속일 때. fx랑 gx의 덧셈, 뺄셈, 곱셈, 0이 아닌 수에 나눗셈, 뭐 심지어 합성함수까지 연속이다. 그럼 봐봐. x 빼기 3 연속함수입니까? 네.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 이 참수 연속함수죠. 네. 그럼 연속함수를 연속함수로 나눴잖아. 네. 그럼 이제 분모가 뭐가 아닌 것만 0이 아닌 것만. 근데 오른쪽 조건에서 x가 3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불연속일 구멍이 없어. 쟤는 완벽히 무슨 함수? 연속함수야. R에는 A야. Y는 A. 상수함수지. 네. 상수함수는 연속함수예요? 네. 네, 연속함수예요. 그럼 이제 질문. fx가 연속함수입니까? 해봐야죠. 왜요? 어디에서밖에 이제 찜찜함이 안 남아있어요? 3 네, 3에서 지금 다른 함수 주었거든요. 3 말고는 모두 다 연속인 거 확보됐어요. 그럼 저 질문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해서 우리가 확보할 것은 뭐만 확인하면 돼요? x가 3에서만 연속이다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연속 조건. 첫 번째 뭐가 존재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리고 뭐가 존재해야 돼?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자, 극한값부터 확인하자. 극한값은 위에 꼴로 가져가, 아래 꼴로 가져가? 위에 거. 위에 꼴로 가져가지. 그럼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갔을 때 x 빼기 3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얘가 존재해야 하는 거잖아. 분모 0인자 있지? 네. 그럼 분자 0인자 있어야지. 있니? 있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 x 빼기 3이니까 x 플러스 4죠. 그럼 약분해버리면 x가 3을 향해 갈 때 7. 극한값은 몇으로? 7로. 자, 그 다음 함수값 존재합니까? f3 존재합니까? 몇이에요? a죠. 함수값 존재하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연속이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같다. a는 7이다. 오케이. 자, 전화 쉬었다 갈까? 쉬었다 갑시다.